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달입니다.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망신살에 원진이 오는 그런 운세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의 그 다수간의 손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그런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기운도 함께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합격이나 승진, 취직 같은 기쁨이 따르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,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약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도 될 수 있겠지만은,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합니다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거나 또 구설수, 관제수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망신살 운에서 그 욕심이 좀 지나치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장관 같은 거 한자리 할 때 청문회 하는 그 정도가 이 망신살 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 청문회 기간 지나고 나면은 자신의 자리 하나 얻어 가지고 제대로 좀 힘을 쓰는 그런 경우도 되지만은, 잘못하면은 그 청문회로 인해 가지고 크게 망신만 당해 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나오죠, 그죠? 그런 기운이 이 망신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원진살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 한 달 동안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상당히 여유가 있고 또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에 우리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룡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조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불의의 사고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요즘 안 그래도 그 인플루엔자 조금 유행한다 그러죠.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,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
이 청간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청간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끌림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당연히 그 이성으로부터 가벼운 유혹이나 호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분을 좀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, 출산이나 육아,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환경에서 좀 달라진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현 상황 조금 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들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용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역시 절지죠.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.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르기 수 있겠고,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60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식용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이 그 12운성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또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밝고 쾌활한 성격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은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,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학업운이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, 13일날, 25일날 망신살의 원진이죠. 망신살의 원진이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좀 쉽지만은 반대급부와 반이 따르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는데,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니까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날 어떻습니까? 2일날 장승살의 삼합이고요. 자, 14일도 같고 26일도 같은 기운이죠. 이 장승살의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삼합이 있으니까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
아니면 이웃분들, 직장 동료분들, 자, 이런 분들의 도움이 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6회살의 방합이고요. 자, 17일날 29일날 똑같은 날이죠. 이 6회살 기분에서는 그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죠. 이렇게 그 방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는 6회살 기운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6일날 18일날 그 다음 30일날 화개살의 자영이죠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는데, 이렇게 형살이 있다 보니까 각종 손재수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1일날 23일날 연살의 육합이죠. 여기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좀 많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, 특히 그 이성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, 행운이 따른다면은 짝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용띠 분들의 그 11월 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